삼동병화 71페이지 43번 파일이던가 이제 병화 인트로 부분에서 쭉 설명할 때 야 그냥 병화는 임수 써 이렇게 설명하면서 물론 그때 이제 경금용법에 대해서는 별로 그 신강제왕 신강제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놓쳤다고 선생님이 얘기했고 인트로에서 그때 이제 10월 그 병화 그러니까 해월 병화는 조금 복잡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 자 한번 보자고. 해월 병화는 태양이 신령하니 간무경 삼자가 출관하면 가갑에 이르고,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간무경 삼자가 어떻게 명수공국에서 투하겠어. 위인이 청고함을 좋아하며 사문의 영수가 된다. 만일 신금이 투하고 진토를 보면 화합붕시하여, 야 이건 합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수합격 대기하다. 이 부분에 이제 그 마스터리의 설명은 아주 멋지게 이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자고. 해월은 병화의 절지로 휴수가 극에 달하니 먼저 간목을 용신으로 삼아 생해야 된다. 자 이것은 절지에 놓였을 때 인수를 보아서 절처봉생 이 격국을 짜면은 굉장히 귀한 거지. 그래서 간무경 삼자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목 이것이 일선의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용신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신용한 것, 그 인수가 왕한 거지. 이때 간목이 습목이 되니까 무토가 또 임수를 좀 재줘야 돼. 그래서 더욱 모강해진다. 무토가 있으면은. 그래서 병화를 생할 거고, 또 무토에 그런데 기를 상징하는 게 임수인데 이게 또 무토에 너무 또 제압을 당하면 좋지 않은 거 아니야? 이래서 경금으로 또 도와야 간무경 삼자가 다 있으면 북이격을 이룬다 이런 말이 되거든. 야, 이렇게 되면 좀 이연령 비연령 같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사실 해월의 팔자원국의 간무경 세 글자가 공이 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원문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오양간을 전부 다 갖춘다 하자. 말을 해서 병, 임, 갑, 무, 경 오양간의 조합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대기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궁합법에서 선생은 갑도 있고 임도 있고 경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있는 사람, 무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만약에 짝을 이루면 오양간을 다 갖춘 거랑 인연법의 조합이 돼. 근데 이제 병무가 이렇게 그 명식을 가득 이루어서 정체를 짜면 하염조토한 사람이 되잖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 주로 빈구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외로워서 고환지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고독지상이 되어서, 또 특히 속세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만 보면 되게 좋아해요. 왜? 나처럼 이렇게 금수가 왕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또 거기다가 간목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뭔가 즐겁고 또 온전해진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이 사이비의 교주라든지 또 뭐 정신계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이 나만 만나면 약간 좀 수줍음도 타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동병화에 우리가 이제 10월 병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면 해월은 유일하게 임수를 용신으로는 삼지는 않는구나. 그것을 존신으로 삼지 않는구나. 그래서 간목을 일단 위주로 하는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래서 가령 자월 병화만 해도 동지에서 양이 생해서 병화는 약한 가운데 생황해짐으로 임수를 용하거든. 벌써 이제 11월 병화부터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병화를 하지 않고, 또 간목 존신을 키우려고 해서 간무경 삼자를 용하지만 간목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무토가 있어도 임수를 약간 이렇게 제압하면 습목의 상은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간목을 좀 더 잘 배양하려면 만약에 기토가 투했다고 하자고. 그러면 크게 좋거나 크게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왜냐하면 갑목을 합거해서 없애주면은 진신이 자취를 감추었으니까 최악이 되겠고,
그러나 기토가 간목을 합가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자, 임수와 기토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식간끼리도 배합되어서 효용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병과 개가 합쳐서 뭐 청운지상, 그러니까 불청부루가 기격을 짠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또 갑과 무가 잘 어울리지 않다가 하고, 그러니까 간목이 무토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하고의 용법을 쓴 거야. 간목이 무토를 봐가지고 뿌리를 건전하게 내렸다는 걸 보는 거고, 만약에 기토와 임수가, 그러니까 기토가 간목을 합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옥토를 만들어서 간목을 배양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용법 우리가 한번 설명한 적 있지. 을목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 경우는 또 후에 좀 설명될 거야. 어쨌든 자, 여기서는 일단 텍스트를 계속 읽어가 보자. 경임의 칠살봉제라 하더라도 파격이 아닌 이상 부기격을 이루게 된다. 자,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 명시 임신생이 해월병화가 경금을 받는데 이때도 기격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간에서 칠살은 관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관제격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칠살이 재가 투해가지고 이렇게 뭐 살제로 이렇게 명식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단 말이야 대체로. 그래서 칠살봉제라고 해도 파격을 우리가 보통 보지 않아. 근데 병화가 인사에 뿌리를 내리고 신강한 이상 임수는 곧 기를 의미하여 살이 아닌 관의 작용을 수행하므로 칠살봉제가 아닌 정관용제와 같은 거다 이렇게 하고, 오양간에서 경금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칠살의 격을 기뻐하며 격을 이룬다. 또 경금도 병화를 기피하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병화와 경금으로 우리가 북격을 짜는 경우도 많잖아. 나중에 또 경금용법에 가가지고도 정병화를 혼용해서 나쁘지 않는 거 우리가 많이 학습하게 될 거야. 해월병화에 신금이 투하고 인지지생이면 진합격이에요. 대기격을 이룬다. 적천수에 병화가 최양이라고 했다. 까닭에 쉽게 하하지 않는다. 지지의 수국과 북방에 있으면서 진을 보아야 진화가 성립된다. 가령 다음과 같이 임진생이 해월병화가 있고 임진시에 났다. 이렇게 되면 뭐 한눈에 우리가 이것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화수격이. 자, 혹 갑이 많고 임이 많고 갑이 없으면 이에 기명종사를 이루어서 가갑은 아니더라도 환료는 된다. 그래서 아주 높은 신하는 된다. 그 다음에 높은 직책의 신하는 된다. 또 혹 임이 많은데 갑이 있고 무가 없으면 도리어 종살되지 않고 이때는 기를 용하여 혼임함이 마땅하다. 여기에서 갑이 있고 무가 있다 이러면 하고 생각나? 그 다음에 기토와 갑이 임수와 기토로 혼임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갑을 배양하는 용법.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선생이 그 아빠를 만났을 때 아빠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어. 지영이도 마찬가지지만, 자, 기토일주가 임수일주하고는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지. 기토와 임수는 서로 맞지 않아. 응? 기토와 임수는. 그런데 인연법에서 선생이 생각할 때 이 사람과 나는 별로 맞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아빠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사실은 기토가 왕한테 괜히 임수가 부어줘가지고 탄이 돼서 진흙을 만들려고 할 수 있고 좀 흐트리려고 할 수 있겠지. 또 임수는 기토를 봐가지고 물이 흐려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생시에 같은 용신 경금을 용하면서 이 사람과 내가 추구하는 건 다를 것이다. 나는 인수를 추구할 것이고 이 사람은 상관경금, 그러니까 그 생업의 창조신으로 가니까 나아가는 방향이나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용신의 글자를 지향함으로써의 후대에 종래에 서로 좋은 인연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막연히 생각하기를 아주 가깝게 이렇게 있는 것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막연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지형의 학습을, 그래, 우리 딸을, 막내 딸을 가르치자고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딱 와닿는 바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기토가 혼임해서, 야, 이 사람이 을목을 배양하자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 선생님 좀 약간 이렇게, 어떤, 영감이랄까, 또 약간의 그 감흥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같은 경금을 지향하는 삶의 패턴은 좀 다르겠지만, 기토의 혼임용법을 이 사람이 지금 얘기했다, 나한테. 뭐 이런 선생님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강망적인 그런 선생님이 사고를 한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지영이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지영이의 이제 명식을 열어보니까 기토일주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영이와는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뭐 아주 친해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삼자간에 같이 학습을 할 때는 가깝게 이렇게 이제 앉아서 기토혼임에서 을목을 배양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이 있다가, 아빠가 또 생업에 좀 충실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이 지영이하고 선생님 좀 떨어져서 학습을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좀 디테일이 있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아유, 그리? 자, 농담 그만두고 이제 73페이지 읽자. 해월 임수가 종살격을 이루면 역시 기하다. 문제는 두 번째 구절로, 원시는 마치 해월 임수에 간목이 있어도 무토만 있으면 종살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간목이 있는 한 종살격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대목이 시사하는 내용은 기토가 임수를 혼합하는 격국으로 해월 병화의 존신이 되는 갑목을 생하는 반생의 공이다. 자, 기토 임수 혼합 용법은 갑을 전제로 할 때 갑을목이 일혼이거나 아니면은 용신일 때 쓰는 용법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시 말해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 절초봉생을 되면 갑목을 써서 대기격을 이루는 절초봉생 격국을 짜는데, 이때 이 갑목을 위주로 해서 임수와 기토가, 또 임수와 무토가 임수를 제할 때는 습목을 제한다. 이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고, 갑목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자, 화구용법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생긴 거죠. 그런데 해궁 임수는 당황하여 충분한 순이 목을 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토로 이렇게 약간 제압하는 그런 그런 이제 우리가 용법을 쓸 수도 있고, 또 기토가 출해서 갑목을 합하면은 뭐 큰일 나, 사실. 그러니까 출간해서 임수를 혼합하면 갑목을 배양하고 병화를 생한다. 이것은, 자, 신월 을목에서 우리가 공부했지, 그지? 그래서 병계를 보지 않고, 신월의 을목은 병화 개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격국을 이뤘잖아, 그지? 근데 기토를 보아가지고 신월의 임수가 부기를 잃지 않는 거, 그 용법 기억나? 그래서 임수가 기토를 보아 혼탁하면 보통 흉하지만, 니토가 진흙이 또 갯벌이 비옥한 땅이 되어서 갑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반생, 일정한 틀이 없는 병학법, 이 묘수를 팔자법의 마스터라면 놓치는 법이 없겠지. 근데 팔자술의 마스터는 정말 드문 거야. 구일모라 그랬어, 구일모. 그러니까 뭐야, 소의 그 털이 말이야 얼마나 빽빽하게 가지고 많은지 몰라. 거기서 털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 근데 그 무수한 털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술사들이 뭐 수백만이 있다고 하면은 한두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건 선생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지영이 들어가네. 야, 장난 아니다, 이제. 그래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난강망 해설, 궁통보감 해설서, 조야은행 해설서에서도 보면은 이 해월 병화가 무토를 쓸 때 전부 다 임수로 인해서 갑목이 습목이 되니까 무토로 임수를 약간 제압해야 좋다. 그러다가 또 경금을 써가지고 임수가 원래 진신인데 임수를 또 너무 약하게 제압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맞지 않는 거야. 다 갑목을 염두에 두고 갑목의 화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선생님 난강 마스터에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해준 거야, 하고용법을. 그래서 지영이에게만 처음으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간무경 삼자를 쓸 때 무토를 쓰는 것은 간목의 하고 역할, 간목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무토를 쓰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경금을 쓰는 것은 임수를 절대 결핍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무토와 경금을 같이 써야지. 무토 하나만 있으면은 임수가 귀가 떨어진다, 귀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간목, 콤마 찍고 무경 이렇게 우리가 원시에서 설명돼야 되는 거야. 원시에서는 굳이 콤마 찍지 않지. 왜냐하면 원래 한자 원시는 콤마, 뭐 마침표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콤마 찍고 어디에서 마침표 찍고 이렇게 해서 해석해야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 다른 거야. 자, 그 다음 해미가 모여도 기토가 임수를 혼합하는 이치와 같다. 요것도 잘 한번 사실 요런 게 좀 굵은 채로 이렇게 선생님 해야 되는데 잘 보고 다음은 조화원역 평주 예시된 팔자로 부기와 수복을 크게 누린 자로 묘사된 설명이다. 한번 보자. 자, 해월 병화가 있어요. 해월 병화가 있는데 자, 임수가 투했어. 그리고 기토도 투했어. 자, 여기서는 임기 혼임용법을 쓴 건 아니야. 여기서는 병화가 이렇게 통근에서 투하면 4월에서 임수가 투해가지고 일단 기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임수가 왕하고 임수가 강하고 일단 해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자진 수국이 이렇게 순강 칠살이 왕해가지고 기를 이룬 거야. 기를 이룬 거고 여기에서 기와 신은 기토는 임수를 약간 제복하지만 또 신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생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임수의 혼인용법을 쓴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간목을 전제로 해서 하는 그런 명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리고 또 이 신사생이 그 수복을 누리려면 있잖아. 사화의 뿌리가 약간 위태롭잖아. 그래서 남방운으로 흘러줘야 사실은 좋은 거야. 그 다음에 해월병화가 밑에 기토를 이용하여 절처봉생의 대기를 이룬 증거 사례로는 청대 증국번의 팔자를 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것은 해미가 섞인 용법이야. 그러니까 간목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중의 간목이 생시에서 용신으로 자리 잡고 있어. 그리고 그 간목은 해에서 생을 얻어서 굉장히 유력한 거야. 물론 투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기토가 투한 상태에서 또 해민이 혼임해서 이미 간목이 잘 배양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절처봉생의 기를 짰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굉장한 수준에 놓여 있는 그런 술사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 자, 중국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밑에 또 설명을 했는데 실전에서 선생님도 이런 걸 가끔씩 놓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이것은 해월병화가 간무경 삼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를 짜지? 이것은 간단하게 해미 목국을 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그래서 용신의 힘이 있고 그것이 손상을 입지 않는 구조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미 목국을 짰는데 그 드러난 기토를 우리가 상관을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것이 해미 혼용에서 간목을 배양하는구나. 간목의 옥토로서 니토로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서 간목을 생하는구나. 굉장히 이 사람이 존경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주 뛰어난 그런 마스터라고 우리가 봐야 돼. 그랜드 마스터야. 이렇게 되면 자, 중국번은 태평전국을 진압한 지도자이며 양무운동의 추진자였다.
장제스의 장개석의 스승으로 추앙했고, 장개스는 스승으로 추앙했고, 모택동도 젊었을 때 그의 강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장개석하고 모택동 다 높이 평가했으니까 뛰어난 정치가이며 학자인 동시에 인품과 지혜를 겸손한 인물을 옛 사람들은 완인이라 불렀다. 이거는 뭐 그 우리 니체의 철인하고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초인하고 같은 얘기야, 완인이. 한마디로 하늘이 내린 인물이란 얘기다. 중국 역사에는 완인의 계보가 있는데, 촉한의 제갈량, 그 다음에 송대 문천상, 원대 야율초제, 그 다음에 명대 유기 적천수 저자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청대 중국번,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완인들이라고 했던 거야. 근데 이런 완인이 되는 사람들은 뛰어난 다 문장가들이었어요. 문장가라는 것은 뭐냐? 인수가 일단은 인수를 썼다는 거야. 인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투하지 않은 인수라도. 알겠지? 그래서 완인들이 예를 들어서 칠살이 왕에도 살중패나 해가지고 인수를 쓰든지, 그러니까 절초봉생의 유령 같은 경우겠지. 그 칠살편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절초봉생도. 어쨌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중국번은 의사와 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수가 자기를 이롭게 하니까 자기 생각이 딱 정확한 거야. 근데 선생님도 의사와 약을 안 믿잖아. 어제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건강진단한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병원에 가기 정말 싫어해. 그래서 이제, 근데 부모님이 뭐 이렇게 이제 수면 내시경하고 뭐 이런 거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참 병원이 선생님 너무 싫은 거야. 병원에서는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는 게 일단은 해체되는 거지. 그래서 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이 해체되는 두 그 환경이 있는데, 하나는 감옥이고 하나는 병원이야. 그래서 근데 쌤이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친절하고, 감옥에서 교도관들은 뭐 별로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존엄성이 해체되는 부분에서는 병원이 훨씬 더 가혹해요. 왜? 일단 뭐 눕고 주사 맞으면은 사람이 일단 바보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병원에 3년 있을래? 감옥에 3년 있을래? 그러면 선생님 감옥에 있을 것 같아. 물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다 천성이나 성향과 달린 거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 중국번을 선생님도 굉장히 존경해요. 그는 30 넘어부터 자주 병을 앓고 내 양생에 유념했는데, 화를 억누르는 진분과 전력을 실천하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또 나이 60세에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이듬해 다리가 마비되고 혀가 굳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정지한 채로 1시간이 싹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요. 중국번이. 왜 그럴까? 7살 때문에 그런 거지. 또 명식을 보면 상관생제 해서 7살이 상관받지, 극설교화됐지, 또 죄가 또 있어가지고 아우생하하지, 이런 사람이야, 이 명식이. 그런데 그 해미의 혼용으로 말이야, 해준 감목을 이렇게 배양하니 이 사람의 지성과 그 힘,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이 얼마나 뛰어났겠어. 선생님은 명식을 전혀 애우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 지영이한테 그걸 가르쳐주면서 중국번의 명식을 애우려고 한다. 신미기해 병진기해, 신미기해 병진기해.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그 푸틴 명식 말고 그 밑에 있었던 명식이 있어, 그지? 몇 페이지 한번 보자. 67페이지. 수기가 전무해서 고빈한 팔자가 된 거. 기유, 갑술, 변인, 경인. 요 두 개 명식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7페이지와 74페이지 명식. 한 개만 외우자. 중국번의 명식 외워주자. 신미, 기해, 병진, 기해. 그리고 중국번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그 패러그래프도 한번 다시 읽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자. 그리고 중국번의 명식을 떠올리고 중국번의 생애를 떠올리면서 우리 선생도 좀 비슷한 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그래서 총론에서 해월병화는 목이 왕하면 경금이, 수가 왕하면 무토가 마땅하고 하가 왕하면 임수를 융함으로 팔자의 상황을 잘 참작해서 용을 정해야 한다. 이상은 모두 팔자에 병이 있으면 약이 되는 것을 용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팔자의 세왕과 중화를 모르면 병약용신은 전혀 알 수 없다. 병약용신은 식관론틀에 가장 부합되며 최신의 범주에서도 운용되는 것인데 이를 부엌 일반의 용법과 대동소이하게 인식하거나 부엌용신의 일부로 여기는 아마추어들이 사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부엌용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병약용신의 묘용은 깊고 깊어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중국번 같은 경우에는 인수, 전혀 드러나지 않은 인수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인수라는 성분이 뭐냐? 자기의 존엄을 잃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세상이 그 주변 환경이 아무리 자기를 결핍시켜도 절대 쫄지 않는 것, 그런 거지. 그래서 선생님 농담으로 이런 얘기 했지. 감옥에 가면 누구나 다 착해. 뭐 자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너무 정글 같고 동물들을 우리에 가두는 것 같으니까 괜히 자기 개성을 드러냈다가는 누구한테 물릴지 몰라.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자기가 했어도 거기서는 조심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범죄자의 무리에서 뭐 이렇게 쫄아가지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선생님 그냥 이렇게 씩씩하게 이렇게 지냈다. 그런데 간혹 한 번씩 물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었다. 그럴 때는 같이 그냥 주둥이를 이렇게 그냥 바로 봉쇄할 수 있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좀 피곤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비웃을 거야. 그래서 지영이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11월 병화로 넘어가 보자.